전기기능사 실기 부분에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자주 질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심으로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회로도를 보고 회로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회로도에서의 번호를 매기는 넘버링 하는 부분을 갖고 있는 의미,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전기기능사 실기 시험을 위해서는 회로도에 번호를 매겨야 됩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아는 부분이 많은데, 이 번호 매기는 부분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도면에 대한, 회로도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관도 같은 경우는, 자, 왼쪽에 있는 회로도 도면의 배관도, 자, 오른쪽에 프로그램 컴퓨터 엑셀 플렉스를 이용해서 구현된 배관도의 그림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이 도면에 있는 이 치수선, 이 사이즈, 그리고 기구의 배치, 그리고 제어함의 이런 위치들이 오른쪽에 있는 구현되어 있는 부분과 동일하게 구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대로 도면을 따라서 가면 되는데요. 자, 밑에 보시면 우리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기구 배치도도 우리가 제어함을 크게 이렇게 보면, 제어함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 기구 배치도와 이 기구 배치도 또한 동일하게 사이즈별로 또 기구의 위치별로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직관적으로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회로도를 보게 되면 좀 달라요. 회로도를 보게 되면 이 회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 제어반에서의 이 결선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같나요? 앞에 배관 배치도, 또 그 두 번째 봤던 기구 배치도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구현해야 될 부분과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로도 같은 경우는 이 제어반에 지금 결선되어 있는 부분과 직관적으로 일치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네, 그거는 복잡성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우리 보통 전기 기능사 실기에서 사용되는 배전반 안에 들어있는 기구들의 숫자가 보통은 9개, 9개 정도의 기구들이 배치됩니다. 각각 기구들은 일반적으로 보통은 8개의 핀 혹은 12개의 핀이 각 핀별로 2개씩 전선들이 인입이 됩니다. 그러면 많게는 두 자릿수, 세 자릿수까지 전선의 결선들이 이어질 건데, 이런 복잡한 선들을 도면에서 그대로 표현했다면 우리가 도면을 보면서 결선 작업을 할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구분이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선을 도면에서 그대로 구현했다, 어느 선에서 어느 선으로 연결해야 될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기능사는 이 정도인데 기능장은 좀 더 많겠죠. 기구나 결선들이. 그리고 실제 현업에서 사용되는 기구들과 결선들 또한 시퀀스 부분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면 매번 이런 복잡한 결선 부분을 아까 배관도나 기구 배치도처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장의 종이에 나타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런 기구들도, 복잡한 기구들도 동그라미로 EOCR, 동그라미의 FR, 동그라미의 YL, 이렇게 약자로서, 줄임말로서 이 기구들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각 기구마다 들어가고 나가는 2개의 단자로 요 기호를, 선과 선이, 기구와 기구의 선 연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EOCR이라는 이런 기구의 전원 부분은 요 회로도 상에서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해 두게 되고요. 그리고 기호적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문자로는 EOCR 기구의 전원 부분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 EOCR 중에서도 내부에 스위치가 있을 거예요. 접점, 단자와 단자 사이에 철편이, 선이 연결되냐 안 되냐, 요걸 이제 스위치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스위치에 해당되는 것 또한 따로 떨어뜨려서 2개의 접점으로, 2개의 단자로 표현해서 얼핏 보면 떨어져 있는 기구 같지만 사실 EOCR 내부에 구현되어 있는 전선의 형태입니다. 결선된 형태입니다. 인입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면으로 직관적으로 결선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회로도 형태로 표현이 됐고요. 자, 이런 회로도의 기구 부분에 대한 기호, 또 이 약어, 그리고
기구와 기구 사이에, 단자와 단자 사이에 선이 연결되어 있는 요 결선 부분. 자, 요런 부분에 대한 회로도의 이해가 먼저 수반되어야지만 이 회로도를 보고 우리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결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회로도에서 시퀀스를 한다. 그리고 배전반을 구현한다는 것은 각 기구와 기구 사이에 어떤 단자와 어떤 단자를 선으로 연결하느냐의 그 본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EOCR이라는 기구에 자 보시는 것처럼 EOCR이라는 기구에 몇 번이 자 EOCR은 총 12개의 핀으로 되어 있죠. 내부 결선도가 이 프로그램은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 각각의 소켓에 해당되는 요 번호가 몇 번과 또 다른 기구에 몇 번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번호와 번호만 알면 우리가 요 번호 그리고 그 다음 요 번호와의 연결만 할 줄 알면 사실상 제어반 결선은 다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OCR에 해당되는 이 번호 그리고 여기 있으면 자 이런 약어도 알아야 되겠죠. SS라는 건 Select Switch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많은 도구, 이 많은 부품들의 명칭을 일일이 다 한글로 select, switch 참 불편하겠죠. 그죠? 공간도 없고요. 근데 SS라고 하면 그냥 작은 글자 두 가지 레터링을 가지고 도면에 나타낼 수 있으니 축약해서 이렇게 약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도면 구현에 있어 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SS라는 약어 그리고 그 select 스위치가 가지고 있는 스위치에 대한 특성 그리고 그 스위치에 해당되는 하나의 단자의 번호를 통해서 우리가 번호와 번호를 기구의 번호와 번호, 단자의 번호와 번호를 이어주기 위해서 넘버링을 한다. 번호를 매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번호를 매기다 보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구의 번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길 수 있겠죠. 자, 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선이 지금 EOCR이라는 하나의 기구에서 두 개의 단자에 EOCR은 두 개의 단자 번호에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의 선으로. 그죠?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공통이라고 합니다. 공통선. 근데 조금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회로도상에서 이 기구가 떨어져 있고 선이 이렇게 길게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뭔가 그 제어반에서도 선을 길게 연결해야지 될 것 같은 그런 직관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이 EOCR이라고 하는 이 단자에서 이 선은 다 EOCR 내부에 있는 선이 될 거예요. 자, 이 내부에 있는 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잠깐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EOCR에 해당되는 내부 결선도입니다. 자, 방금 아까 앞에서 10번이라 그랬죠. 얘가 공통이라 그랬어요. 공통 단자. 자, 여기 10번이라는 공통 단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하나의 번호는 두 개의 단자에 철편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우리 이걸 이제 B접점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 철편 두 개에 떨어져 있습니다. 철편이. 이걸 이제 A 접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 단자에서 봤을 때 여기서 결선되는 부분에 요 부분 그리고 안쪽에서 봤을 때 하나의 결선된 선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요 부분과 내부의 EOCR은 요 부분으로 단자가 5번, 10번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EOCR의 A 접점을 활용하고 싶다. 이쪽으로 전기를 통하게 하고 싶다. 전류를 흘리고 싶다라고 하면 5번 단자의 핀 번호와 10번 단자의 핀 번호의 선을 연결하면 이렇게 흐르겠죠. 흐릅니다. 근데 내가 이번엔 B접점을 활용하고 싶다. 회로도상에 B접점 쪽으로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10번 쪽하고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4번 쪽과 연결하게 되면 B접점과 연결이 되겠죠. 자, 보십시오. A접점도 5번에서 시작해서 10번으로 B접점도 4번에서 시작해서 10번으로 그럼 우리가 이 10번 단자의 이 선 부분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 빨간색 부분, 요 부분은 공통선으로 이 EOCR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요 부분을 기억했을 때 요 빨간색 부분에 해당되는 게 뭐냐? 회로도에서 봤을 때. 자, 요 부분이 해당되는 게 바로 요 부분입니다. 저 빨간색 부분이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외부에 이쪽 B접점의 한 부분과 아까 여기 몇 번이었죠? B접점이 4번이었죠. 자, 요 부분과 그리고 A접점의 한 부분 아까 몇 번이었죠? 5번입니다. 자, 요 부분과 요 부분을 같이 공통으로 쓰는 이어진 번호는 몇 번이었어요? 10번이었잖아요. 그죠? 10번. 아, 10번 단자로 공통으로 묶여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통을. 자, 요거는 기구 내부 결선도에서의 내부 공통이고요. 공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또 공통은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레드 램프와 그린 램프가 있어요. 레드 램프와 그린 램프가 마찬가지죠. 요 기구도 하나의 단자, 또 하나의 단자로 두 개의 단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린 램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두 개의 단자에서 선이 들어가고 나옵니다. 선이 이렇게 결선이 됩니다. 근데 요 선 같은 경우는 지금 레드 램프와 그린 램프를 공통으로 이렇게 묶고 있어요. 요것도 앞에서 봤던 EOCR의 공통과 같은 개념의 공통이나 차이가 뭐냐면 앞에 있는 EOCR의 공통은 내부 결선도에서 기구 내부에서 공통으로 만들어 놓은 공통선입니다. 공통 단자예요. 그러나 레드 램프, 그린 램프의 이 공통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 줘야 되는 이렇게 열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자, 이 레드 램프의 두 포인트가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죠. 그리고 그린 램프의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가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일 겁니다. 각각 두 포인트가 있는데 이 공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회로도상에 같이 묶여 있는 이 공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연결했어요. 이건 임의로 두 기구 사이에 선을 공통으로 연결해서 그 선 하나를 밖으로 뺀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뺐다는 건 이렇게 뺐다는 거겠죠. 선을. 그래서 공통이라도 기구와 기구 사이에 우리가 임의로 연결해야 되는 외부에서 연결해 줘야 되는 공통이 있고요. 또 EOCR처럼 이렇게 내부에 공통으로 결선되어 있는 선이 있다. 공통 그게 두 가지. 이런 내부 결선에 해당되는 공통, 외부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공통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헷갈리지 말고 잘 하시고. 자, 여기 보면 또 있죠. 여기 셀렉트 스위치라는 하나의 기구가 있는데 요 기구도 보면 이렇게 지금 단자가 공통으로 이렇게 두 개의 셀렉트 스위치의 단자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보게 되면 이것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셀렉트 스위치 쪽 가보면요. 셀렉트 스위치 열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아래쪽 부분이 지금 이 부분 자 봤을 때 지금 이게 매뉴얼 상태예요. 매뉴얼 상태에서 아래쪽 부분은 열려 있고요. 오픈돼 있고 위쪽 부분은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매뉴얼 상에서 요 닫혀 있는 요 두 포인트가 요 셀렉트 스위치 상의 위쪽 부분에 해당될 겁니다. 나머지 오토 부분은 아래쪽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 지금 매뉴얼과 오토 부분이 서로 공통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외부의 선을 잡아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기구에 따라서 이렇게 내부 결선도에 따라서 내부의 공통선으로 갖고 있는 건 그대로 핀 번호만 매겨주면 되고 셀렉트 스위치나 램프나 외부에 제어반 외부에 있는 기구들의 공통선들은 이렇게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공통선으로 묶어줘야 된다. 단자와 단자 사이에 그런 것들은 같은 공통이라도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회로도에서의 번호를 매긴다는 것은 회로도 상에서 우리가 실기를 위해서 전기기능사 실기를 위해서 우리 지금까지 그냥 기계적으로 도면을 받아보면 그 번호를 매긴 건데 여기 있는 기구와 기구 사이에 단자와 단자 사이에 이런 선을 연결하기 위한 이런 선들이 다 지금 그 각 기구의 단자 간에 연결되어 있는 선이죠. 우리가 지금 전기기능사 그 시퀀스를 하는 부분도 궁극적으로는 물론 주회로, 보조회로로 나눠서 주회로의 모터 부분에 대한 운전 그리고 이 운전을 싱커스에 맞게 순서에 맞게 제어하기 위해서 보조회로를 두는 부분 그래서 각 기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부분인데 그 기구를 배치해서 궁극적으로는 전기를 흘려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제어에 관여된 기구들의 어떤 타이밍에 어떤 순서에
어떤 단자에 이런 선을 연결해서 전기를 흘려줄까? 그게 이 회로도의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구들의 단자에 번호를 매김으로써 우리가 그 번호와 번호 사이에 이런 결선을 한다. 그러려면 당연히 이 기구의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이 기구 내부에 있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위치 A 접점, B 접점에 해당되는 스위치의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회로도 내 아래쪽에 있는 그 각 기구의 전원부의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서로 도면에 맞게 연결해 주는 작업이 전기등사 실기에서 우리가 측정되는 그런 기능의 역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번호 매기는 건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또 좀 많은 질문들이 오는 게 그겁니다. 우리 기구 번호라는 건 이해가 돼요. 기구 번호는 여러분들이 많이 요 내부 결선도를 통해서 번호 매기는 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단자 번호라는 게 과연 뭘까? 이것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단자 번호는 기구 번호하고 좀 다르죠. 단자 번호는 기구 번호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자, 보실게요. 자, 우리가 먼저 이 단자 번호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 기구 상태에서 우리 배관이 된 구현된 요 오른쪽에 요 그림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자, 제어반 부분은 외부 기구들하고 제어반 내부의 기구들은 외부에 있는 기구들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쉽게 얘기해서 제어반 내부에는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EOCR이라든지 또 프리퀄 릴레이, 그리고 FLS라든지 릴레이 타이머, 그리고 MC1, MC2. 자, 이런 소자들은 스위칭을 통해서 우리가 동작의 순서를 정하는 시퀀스를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스위칭 소자들입니다. 어떤 타이밍에 스위치를 온 오프 시킬지, 그 스위치의 위쪽에 지금 표현되어 있는 이 스위치들의 그 전원부들입니다. 그러나 레드 램프, 그린 램프, 뭐 옐로 램프, 부저, 이런 이런 전원부들은 제어할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타이밍에 이 표시등 혹은 이 부저를 동작시킴으로써 우리가, 혹은 우리가 어떤 버튼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내부에 전원을 흘려준다, 동작을 시켜주는 매개체가 되거나 혹은 그 동작에 따른 결과물에 해당되는 부하들이 될 겁니다. 자, 외부에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어반 외부에는 버튼과 이런 표시등들이 있다. 이런 표시등들이 있는데, 이 외부에 있는 버튼과 표시등과 내부의 제어반 내부에 있는 기구들하고의 결선, 이 회로도 상에서는 사실 외부 내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다 결선되어 있죠. 결선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들하고 이 램프하고 부저, 이 부분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사용자나 소비자가 외부에서 모니터링하고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소자와 그 시그널을 받거나 그 시그널에 따른 처리 결과를 표시하거나 하는 내부 프로세서는 안에 숨어 있겠죠. 보통 이제 우리 분전함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자, 그런 분전함 안에 들어있는 그런 표현을 요 우리 합판에서 시험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요 부분과 외부와 서로 연결시켜주는 중간 허브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결선이 되지. 만일에 외부에 있는 이 버튼이나 램프와 내부에 있는 기구가 회로도상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이 포인트와 이 램프가 연결되어 있죠. 근데 이 중간 부분에 어떤 매개체 없이 바로 연결된다면, 여기서 배관에 따라가지고 선을 작업하고 이 선에서 그냥 쭉 안쪽으로 어떤 규칙 없이, 어떤 없이 그냥 쭉 바로 다이렉트로 꽂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전선에 대한 안정성이나 유지 보수 부분이나 또 구현 부분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죠. 자, 그래서 중간에 외부 기구와 내부 기구 사이에 연결해 줄 수 있는 중간 매개체, 요 단자대를 둠으로써 내가 푸시 버튼이 하나의 내부의 기구처럼 결선이 가능하다. 자, 요 단자대는 보시는 것처럼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는데, 요 위쪽에 있는 단자와 아래쪽에 있는 단자는 요 부분을 제거하게 되면
철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쉽게 해서 이게 전기가 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몸입니다. 한 몸.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램프가 이쪽에 연결됐다는 것은 곧 여기와 연결된 것도 동일하고, 자, 여기는 지금 이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부 기구와. 쉽게 얘기해서 MC1 부분에 하나의 넘버링된 부분과, 그리고 중간에는 단자대에서 예를 들어서 3번입니다. 3번이라는 단자대 번호, 요 번호와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 얘가 3번이 다시 밖으로 레드 램프로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자대 번호를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A에 3이라고 한다. 그러면 A의 3번의 단자대와 MC1의 내부 결선도에 따른 그 A 접점에 대한 단자 번호, 요 번호와 A3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다시 또 좀 더 엄밀히 말하면 A3 부분과 레드 램프의 한 부분이 연결되겠죠. 좀 더 엄밀히 말하면 회로도상에는 표현이 안 됐지만 이 3번과 또 이렇게 선이 연결돼서 이쪽과 외부에 있는 기구와 연결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회로도상에는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레드램프는 순서 상관없이 두 개의 단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단자든 간에 하여튼 A3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따로 표기는 안 합니다. 단자 번호를. 그래서 우리가 단자 번호를 매긴다라는 것은 내부 기구, 내부 결선도에 있는 기구와 외부 기구 사이에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요 부분에 대한 번호를 매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로도 상에서 넘버링을 할 때 넘버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넘버링 안에서도 공통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기구 내부의 공통선과 기구와 기구 사이에 우리가 외부로 인위적으로 맺어주는 그 공통선, 그런 부분에 대한 구분, 그리고 일반 그 기구들의 제어함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한 단자 번호와 이런 외부 단자대에서의 그 단자 번호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